그 힘이 떨어졌을 때 차게 잡수시면 회복이 적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여러분들 그 찬물 냉수 잡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냉수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혈당이 안 올라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당이 안 오르는 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혈당이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서 혈당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실 분들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찬물을 잡수시는 건 소화력이 굉장히 나쁘다. 왜냐면 위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음식물이 소화될 수 있는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 거를 잡수게 되면 위장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손발에 흐르는 모든 혈액이 위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나른하고, 뭐 흔히들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증상, 그 몽롱한 증상이 오게 되는 건데, 그때 따뜻한 물 한 잔 잡숴 보세요. 커피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잡수시면 그 졸려움이 많이 완화가 돼요. 식곤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강력하게 권하는 게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잡수면, 식후에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잡수시면 많이 졸음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따뜻한 걸 꼭 잡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침 식전에 일어나서 온수 한 잔씩을 꼭 한 잔씩 잡수세요. 저녁에 주무시면서 수분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굴 거칠어지는 분들한테도 좋고 신장이 나쁜 분들한테도 수분을 보충해 주셔서 좋은 효과가 있고, 심장이 나쁜 사람들한테도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한 500cc 가까이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머그잔 하나가 250cc니까 한 잔 반 정도, 그 정도는 그냥 편안히 따뜻하게, 뭐 차로 해서 무슨 보리차 같은 거 잡수셔도 좋고, 그거 아니라면 그냥 커피 그냥, 아니 냉수 끓인 물 그냥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잔 잡수시면 위장에도 편안하고 소변에도 좋고, 그다음에 신장에 돌든 사람들이든가 신장이 나쁜 사람들한테도 크게 효과가 있으니까 아침 식전에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소화 전에 그렇게 드시기 전에 물을 잡수시면 그 음식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하니까 꼭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차게 잡수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밀가루, 아니 그러니까 그 뭐죠? 냉면 같은 거 드시거나 아이스크림 잡수시거나 이러면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루 중에, 여름날도 더운 걸 잡수실 때는 하루 중에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점심에 찬 거를 먹는다 그러면 분명히 아침에는 따뜻한 거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점심에 찬 거를 드셨다고 하면 저녁에는 따뜻한 걸 드셔서 하루 종일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냉면집에 가면은 찬 냉면을 팔기 전에 그 사람들이 뭐라 해주냐면 꼭 따뜻한 육수를 주잖아요. 그죠? 따뜻한 육수를 먹어야 그 속 아픈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따뜻한 육수를 잡수셔야 소화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 위가 아픈 거를 방지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 따뜻한 육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냉면을 드시러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따뜻한 육수를 잡수셔서 위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냉면을 잡수고 나서도 따뜻한 걸 잡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를 좋게 하려면 네 번째, 1번하고 5번 음식은 잡수지 마세요. 음식표 여러분들 보셔서 음식표를 보셔갖고 1번하고 5번 음식은 잡수지 마시도록 하고, 3번, 6번 음식을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위를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3번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양배추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콜리가 있고, 소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찹쌀이 있어요. 찹쌀, 그다음에 기장쌀. 그래서 제 생각에 위가 나쁘신 분이라면 여기에는 밀가루, 닭고기, 계란, 식초, 녹차, 팥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돼지고기, 미역 이런 거 있는데, 돼지고기나 미역 같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소고기나 찹쌀, 기장쌀이 소화가 잘 됩니다. 위가 나빠서 위를 고치고 있다, 아니면 약을 잡수는데 위장이 치료가 안 된다, 요걸 주로 잡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1번, 3번 음식, 5번 음식 잡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소식하고 따뜻하게, 그다음에 3번, 6번 위주로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들 위장이 금방 좋아질 수가 있다.
그 중에서 강력하게 권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걸 권하죠. 그 양배추요. 양배추 김치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생으로 저기 막 이렇게 쓸어 갖고 그렇게 잡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김치 만들어서 드시는 걸 강추합니다. 여기서 1, 2, 3으로 따진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양배추, 정 안 되면 양배추 가루로 만든 환을 잡수시거나 아니면 양배추 가루 된 걸 꿀이랑 섞어 잡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위통이 있을 때는 전혀 양배추 잡수시면 많은 효과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 고기 볶을 때도 양배추 같이 볶아 잡수셔도 좋고, 양배추를 많이 드시라 위를 좋게 하는데, 비타민 K인가 뭔가 있어서 위에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데도 직접적인 효과가 위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쓰림, 위 통증이 있을 때 양배추안을 딱 넘기면요, 마치 진통제 잡수신 것처럼 위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 양배추안 같은 거를 조금 상비약식으로 놔뒀다가 여러분들 그런 채기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위가 쓰리고 할 때 잡수시는 것은 숟가락으로 고봉으로 하나 정도, 이 정도는 돼요. 밥수저로 하나 정도 그렇게 잡수시면, 많이 잡수셔도 문제가 없어요. 뭐 양배추 한 통을 잡수신다고 제가 잡아가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만 잡수셔도 위가 많이 편안하고 진정이 되니까 그렇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카베진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서도 많이 사와서 카베진이라는 거 많이 먹는데, 양배추로 만들었다는데 양배추가 아니고 양배추와 유사 성분이 있다는 거죠. 저거보다는 오히려 양배추를 잡수는 게 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양배추 주스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삶아갖고 찍어 잡수시거나 양배추 환이나 혹은 양배추 가루 넣으셔갖고 그걸 잡수시면 위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만일 위염이나 아니면 위궤양이 심할 경우에는 이걸 하시도록 하세요. 이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로 죽을 끓여 잡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기장하고 찹쌀을 끓여갖고 이 세 가지를 넣어서 그 죽을 끓여 잡수시는 것도 소화력을 돋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니까 이걸 하시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뭐 위에 좋은 거 뭐 있냐고 하는데, 꿀이죠, 꿀. 위에 좋은 제일 좋은 건 꿀이에요. 꿀을 잡수시는데, 꿀은 아카시아 꿀이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좋고,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 박터균을 치료한다고 해서 위스린 같은 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약 잡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꿀물을 타셔갖고 그래서 그걸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위를 좋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삼, 홍삼 만들어갖고 꿀이랑 타서 잡수시면 잡수시기도 편하고, 홍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요즘 뭐 그 400g에 아니 인삼 수삼 한 400g에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거 사셔갖고 그 스로 쿠커에 끓여갖고 거기에다 3일 잡수시면, 꿀을 타서 잡수면 피부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위장 보호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거를 좋게 하면 위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머리가 아픈 거, 얼굴이 좌우 비대칭, 목이 붓는 거, 가슴이 아픔이 있는 거, 배가 아픈 거, 이거 전부 허벅지만 살찌는 거, 무릎 아픈 거, 앞정강이 아픈 거, 두 번째 발가락이 서 있는 거, 이 전부 위장병이에요. 저거만 드시면 위가 나쁜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가슴에 병이 있어갖고 뭐 유방암이라든가 유선염이라든가 가슴에 병이 있는 것도 뭐를 생각을 하셨냐면 위장을 치료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12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도록 하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나쁜 사람들 치료하는 게 나오니까 왜 침보가 또 적으려고 어이구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알았어.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봐보실까요? 여기 제일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그냥 책에다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가 거기에 2에 2가 글로 가요. 그래서 눈병이 말씀이죠. 위병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다래끼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위장병으로 보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눈에만 문제가 있으면, 눈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이에다 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침 안 넣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와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이 오른,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오른쪽 눈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 눈에 병이 있으면, 오른손, 오른쪽에만 침을 넣는 거예요. 왼쪽에 병이 있으면, 왼손, 왼쪽에만 침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의 말씀이죠. 이 경우에 여기에다 침을 넣을 수도 있고 이가 여기에도 침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침을 안 넣는 거예요. 여기에만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른손바닥이니까 그죠? 오른손바닥이니까 오른쪽 눈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에만 침 넣고 여기에는 침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아플 때는 왼손 왼쪽에만 침 넣는다는 거를 그걸 기억하셔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넣는 것도 여기 반을 갈라서 이쪽은 침 안 넣고 이쪽만 침을 넣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얼굴에 구안화사, 화살품 같은 거 있을 때도 여기다 침을 넣어야 되는데 화살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크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살풍이라고 해서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중풍 초기니 뭐 그러는데 중풍 초기는 아니고요. 위가 나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나쁜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 찬바람 맞으시면 안 돼요. 입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위가 위에 병이 있으면은 그러면 코 들어가고 눈 들어가고 입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예, 만약에 구하나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요거는 지금 왼손이니까 왼손 왼쪽에만 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침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다 구하나사의 경우 구관 화살 와살풍이라고도 하고 안면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침을 놔야 되는 거예요. 3차 신경통도 이렇게 침을 놓는데 위병이니까 2, 45, 44, 40, 39, 38침 가야죠. 그다음에 여기 F4 침을 놓으셔야죠. F4. 그다음에 여기 K9 침 넣어야죠. 예, 위 침을 놓고 기본방 놓으시는 거예요. 기본방. A 1, 3, 5, 6, 8, 12, 16 넣는데 이때 16 넣고 A18도 침을 넣는데 이때 A10에 다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구안화사가 위장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침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침을 넣는데 많이 침을 넣으면요 정말 부드러워져요 얼굴이. 근데 뭐 그냥 그리고 앞봉 계속 붙여놓으시면 되고 입이 돌아갔다 하면은요 즉시로 십선열 사열해 주시고 10군데 찔러서 피를 내준 다음에 위살을 놔서요. 와살풍이 있으면 위승방하고 비정방을 놔주세요. 그리고 위가 나쁘신 분들은 찬바닥에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찬 바람을 맞는 거는 와살풍을 맞으려고 노력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쎘나? 그러니까 제주도에 옛날에 지금도 우리 제주도가 자동차가 1인당 갖고 있는 숫자가 제주도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옛날에 오토바이가 제주도가 제일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남이 제사집도 돌아봐요. 그 가갖고 부주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 때 오토바이 타고 가서 차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렸는데 입이 돌아가 있어. 찬바람 받고 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교수님은 그 제대 작곡가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 말씀이죠. 작곡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찬 그 산장에서 누워 주무시고 나가고 얼굴이 돌아간 거예요. 구안화사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한 2달 정도 치료를 받으셨죠. 그래서 치료가 됐는데, 화살풍은 일단 배를 뜸을 뜨시는 게 좋아요. 배를 뜨서 위를 고쳐야 되는데, 위를 고치실 때는 그 성문관원, 재중, 중안, 그다음에 이 거골, 양 가운데 전중. 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전중이라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 거골이라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안이고, 재중, 성문, 관원. 이걸 기본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병이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거 뜸을 뜨셔야 돼요. 뜸을 뜨셔야 하게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요거 말씀. 온구기가 제일 좋은데, 온구기가 여러분들이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냄새 안 나고 뜸 뜨는 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옛날에 이것도 우리 많이들 썼어요. 쿠팡에서 청십자 쑥찜기라고 찾으시면 돼요. 청십자 쑥찜기. 청십자 쑥찜기인가? 그럴 거예요. 있는데, 여기 보셔요. 여기 자루가 있어서 본인대로 붙잡아서 할 수 있는 형이 있고 자루 아닌 형이 있어요. 이건 자루 아닌 형인데 자루 있는 거로 사세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할 건데, 이거 뜨는 구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가운데 쑥을 담고 물을 부은 다음에 이걸 끼우고 전기를 꼽아 놓으면 여기서 그 쑥이 쪄지면서 열기가 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면 물이 질질 나니까 티슈 같은 거 하나로 막아 놓은 다음에 이걸로 이거 갖다 대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냄새가 그리 나지 않아서 옛날에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거를 권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청십자 숙진기로 뜸을 쓰셔도 된다. 제일 좋은 거는 뜸 뜨는데 욕먹지 않을 정도라면 온구기가 최고죠. 온구기만큼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청십자 숙찜기 하셔서 쿠팡에서 판매가 돼요. 그거 하시면 되고, 이거 잊었다가 제 사무실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저걸 하셔도 되는데, 어느 뜸기로 하시던 간에 전중, 그다음에 거골, 중안, 재중, 성문관원 여기에다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기본방으로 뜸 뜰 때는 수익침으로 뜸 뜰 때는요, A1, 3, 5, 6, 8, 12, 16, 18. 그다음에 얼굴 부위에다가 앞봉을 붙여갖고 뜸을 뜨시면 그러면 이제 구안화사에 도움이 되고, 또 안면신경통이라고 해서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얼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동일한 방법에서 치료를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가 많이 나쁜 사람들은요, 나이 들면 좌우가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교통사고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안면에 큰 수술을 했거나 타박을 입은 다음에 그 잔여 진통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기를 참고하셔서 자극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뜸을 뜨면 어떻게 되냐? 예뻐지죠. 얼굴에 주름도 없어지고 얼굴에 이상한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 보시면 2의 8이라는 혈이 있는데 요거는 I의 2라는 혈하고 삼액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액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을 판단을 하는데 여기를 촌구라고 하고 여기 인형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촌구, 인형.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맥을 조절을 해서 맥을 살펴서 그 맥이 똑같아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바로 2의 2가 인형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촌구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8과 I의 2에다 침을 놔주면 두 개의 맥을 일치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2의 8과 I의 2의 조절이니까 저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8, 맥 조절이 안 되거나 경동맥이 막혔다. 뭐 경동맥 혈관이 너무 굵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뇌로 흘러가는 피가 적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에 팔에다 많이 침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되고 앞봉을 붙여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이에 팔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조금 내려오면 여기에 2의 12열이 있어요. 2의 12열은 중요한 것이 어디에 중요하냐면 2의 12열이 가슴의 사실적인 위치예요. 유방암 있는 분들도 여기서 자극을 하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열이에요. 제가 심삼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A18, 그다음에 A16, 그다음에 E의 12. 요 3열은 심장에 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늘 침을 놓으셔야 돼요. 무슨 그 뭐 심방세동이니 뭐 그래서 부정맥이 있다더니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좌심방이 뭐가 잘못되고 뭐 우심방이 잘못돼서 폐에 뭐가 돼서 폐고혈압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든가 이런 것들 전부 요 3열을 침을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장에 그 스턴트 집어넣은 사람들이 스텐트라고 얘기를 해서 심장에 들어가는 그 혈관이 가늘어져 갖고 말씀이죠. 거기에 철망을 집어넣고 늙혀놓은 걸 스텐트를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그 스턴트 주변에 피떡이 엉겨 붙어서 그 피흐름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약을 주는데 뭐냐면 피를 묽게 만드는 혈전 용해제라는 것들을 주거든요. 혈전 용해제라고는 하는 거 주는데 혈전은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풀어주는 약이라는 뜻이겠죠. 뭐 대표적인 약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저거 있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피린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이제 피가 묽어져 갖고 내시경하고 그럴 때 꼭 얘기를 하죠. 내시경 할 때 그 저기 저거를 이거를 먹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 사멸에 꼭 침을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심장이 부었다 뭐 심장이 어떤 분들은 뭐 부어 있다고 해서 이런 분들도 저 사멸에다 침을 놓으시면 숨이 잡다고 걷기가 힘들고 조금만 흥분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벌떡거리는 게 진정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심장이 낮은 증상, 나쁜 증상들이에요. 손이 붓거나 발이 붓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심장 나빴을 때 오고 저 한번 보세요. 심장 위치가 여기인데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턱이 아파요. 뺨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심장이 나빠서 여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장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이 아파서 전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모교반에서 하는 것처럼 맥을 보면은 이 어깨 통증이 어깨가 아파서 어깨가 아픈 건지 심장이 나빠서 어깨가 아픈 건지를 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여러분들 맥을 꼭 배우셔야 되고 우리 모교반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무슨 어디 먹을 때 고춧가루 먹고 치료해라, 간장 먹고 치료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맥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맥을 배우시려면 이제 모교반에 오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요번 모교반은 지난주에 시작이 돼서 요번 주가 세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심장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심장사면은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만 요 정도예요. 여기가 A18이고 여기가 A16이면 위에 12는 요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침 여러 개 놓으면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을 위치. 여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기에다 침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2의 10이라는 점을 아셔서 침을 놓으시고 앞봉을 계속 붙여놓으셔도 좋아요. 가슴 답답하신 분들은 오른쪽 2의 10이 안 놓으시더라도 왼쪽 12에라도 계속 놓으시면 가슴 답답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거기에다 자극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2의 22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대장의 위치거든요. 어디냐면
이 A8 1cm 정도 옆에가 여기가 2에 22예요. 여기는 몸에 있어서는 배꼽력 두치, 천추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배꼽력, 두치, 여기 천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오세요. 천추. 천추는 대장의 모혈이에요. 그래서 배꼽옆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치, 두치는 대략 5cm 정도예요. 그래서 배꼽옆 정확히는 두 번째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두치예요. 여기서 나의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는 등촌치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두치하고 여러분들 두치하고 물론 키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슷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아니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의 두치는 제 배꼽 여기 배꼽에서 두치 여기를 천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눌러서 아프면 대장이 실해요. 자 눌러서 아프면 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실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해줘야 되고 그죠? 그래도 대장과 원수 관계에 누가 있어요? 폐가 있기 때문에 대장이 실하다고 하는 건 폐가 호화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병나면 폐에도 꼭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음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을 사해주면 폐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2에 22에다가 다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장승방이라는 처방이 명처방이에요. 대장승방은 D에 2, I에 38, 그 다음에 HU, DU, 해대 이기. 예,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되죠. 대장승방에 침을 놓고 220에다 다침하면 허리 아픈 것도 좋아져요. 식중독 자주 걸리는 것도 좋아져요. 그 다음에 몸 아픈 것도 좋아져요. 정말 명처방이 대장승방이에요. 목이 물렸는데 부기가 안 빠지는 것도 대장승방, 술 먹는데 잘 깨지 않는 것도 대장승방, 오바이트 하고 나서도 안 좋을 때는 대장승방, 변비 설사 있을 때도 대장승방. 대장승방은 아주 명처방 중에 명처방이에요. 그래서 대장승방을 잘 기억하셔서 치료하시는데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오냐면 저기 여기가 올라가요. 올라오면은 여기 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사타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아플 경우에는 여기가 아플 경우에 뭐 제일 사람들은 할머니들 여기 아프면 각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은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손가락 여기예요. 그러니까 호정이도 저기 사타구니 아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봉을 붙여놓는 거예요. 집에서 침을 놓으면 좋겠는데 침 놓기가 아프고 또 침 놓기가 쉽지 않으면 뭐로 대신한다고? 앞봉으로 대신하면 돼요. 앞봉으로 대신하고 침을 놔주시면 좋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허벅지예요. 허벅지가 살찌거나 아니면 허벅지 살 뺄 분들도 저기다 침을 놔주시면 되는데 어디 플라산만 갔다 오면 어떤 사람들은 뒷종아리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옆이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앞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쪽으로 아픈 분들의 경우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다리가 아픈데 이 앞쪽으로 아프면 위가 나쁜 거예요. 위가 나쁜 거. 앞으로 아프면 옆으로 아프면은요 쓸개가 아픈 거고요. 뒤로 아픈 거는요 방광이 아픈 거예요. 방광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갖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앞쪽으로 아플 경우에 사람들은 2, 38에서부터 여기까지 침을 놔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침을 그냥 대강 놔주는 게 아니라 앞진기로 눌러봐서 아픈 데다 침을 놔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38이 앞무릎이에요. 앞무릎. 앞무릎이에요. 이 38. 우리 제주 사람들은 앞에 무리가 부면 여기 동무릎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썼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분 해석은 뭐냐면 앞무릎에 슬개골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슬개골. 다리를 펴고 만져보면요. 접시 같은 종제기 같은 뼈가 무릎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뼈를 슬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져보면 달걀 같아서 우리 제주 사람들은 제 달걀을 독새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새끼 뼈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해서 슬개골, 동무릎이라고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맥이라는 게 이 무릎 앞에 여기 보면요, 오목 들어간 데가 있어요. 무릎에 힘주면 이 오목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를 뭐냐면 독비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비라는 말은 뭐냐면 송아지 콧구멍이라는 뜻이 독비거든요. 아마 콧구멍과 연결이 돼서 요거를 생각해서 독비 무릎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앞무릎이 아프실 때는 238에 앞무릎을 잡아가시고 여기는요 F의 군데 요건 안쪽 무릎이요. 안쪽 무릎이 아플 때는 여기 F9에다 자극을 하셔야 되고 더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아플 경우에는 여기는 N9에다 자극을 하셔야 무릎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42인데 여기가 4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정강이요. 앞정강이 뼈가 아프실 때는 여기다 자극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가 245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여러분들 이 페이지 여기 봐보세요. 여기 위 오수열이 있는데 위 오수열은 여러분들이 써놓으셔야 되죠. 위 오수열은 45, 44, 40, 40, 39, 38인데 위가 나쁠 경우에 무조건 여기만 침 넣으셔도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위 오수열 2, 45, 44, 40, 39, 38 여기다 침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A12에다 받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다 그림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그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보시면 저기요. 2, 45, 44, 40, 39, 38 저기다 심을 놓으시고 이 A12에 다 심을 하는데 그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에 표시 보면 45, 44, 40, 39, 38 그다음에 이제 위의 명열은 이 40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A12가 김호열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호열. 혈은 무슨 말이냐면 위의 위치가 거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에 병이 있는 사람은요 딴 데 자극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A12에다 압봉을 붙여놓는 거예요. 거기 붙여놓으시면 위장이 그냥 편안해요. 그 음식을 좀 많이 잡수신 것 같다. 매운 거 잡수셔갖고 속이 쓰린 것 같다. 찬 거 먹어서 위가 좀 아픈 것 같다. 알인 것 같다. 그러면 그 A12에 육화봉을 하나씩 양쪽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위장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저도 뭐, 아유, 친구들 많아갖고요. 친구들하고 그냥 먹고, 그, 옛날에 신화 가려고 하기 전에는 뭐, 제가 뭐, 친구들 만나면 기죽고 얘기하지 않고 하니까 말씀이에요. 이 친구 불러면 이 친구 쫓아가고 저 친구 저러면 저 친구 쫓아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말이죠. 저녁에도 모임도 막, 어? 두 번, 세 번씩 저녁에 이 모임 저 모임을 가고 아유, 그때는 정말 먹어서 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먹어서. 그럼 집에 와서 위부대 끼면 침 놓고 했는데, 위 나쁘면 A12에 나쁨을 꾸준히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인생이 달라진 거는 이제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으니까 제일 먼저 끊은 게 친구들 끊었죠. 친구들 안 만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점차 사람들이 멀어지고 고립돼 가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소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되니까 뭐 친구들 안 만난 지가 무슨 30년 가까이 되니까, 길에서 만나도 말이죠.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도 30년 연결 안 하니까 그냥 남이더라고요, 남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 제가 그렇게 만날 거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한 3년 사이에 음식을 제가 16대 8을 아주 고착화시킨 지가 한 3년 되니까 이제는 음식 많이 먹는 것도 부담이고요. 누가 그 뭐죠? 뷔페집 가자고 하면 그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옛날 가락은 있어서 가서 5접시는 먹어야 되는데 아,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뷔페 한 집에 무슨 저녁이 무슨 제주도 촌에도 1인분에 8만 원, 10만 원씩 안 되는데 아이고 10만 원. 그 10만 원어치 본전 뽑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뷔페가 참 좋은 음식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골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본전을 뽑아야 되는 데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음식이 뷔페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 아내하고 어디를 많이 가냐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집에서 간식 정도 먹고 하루에 2끼로 끝나니까 그 노는 날이나 아니면 예배 없는 날 같은 경우엔 시내에 있는 한식 뷔페를 가요. 근데 육지에서 지내고 관광 오는 분들도 한식 뷔페를 많이 가시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해요. 제주도 관광하고 왔으면 좋은 식당에서 가서 먹지 말이야. 치사하게 10,000원짜리 뷔페 가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10,000원 뷔페 좋은 것 같아요. 가면은 마음대로 골라 먹고 말이죠. 야채 많이 먹죠. 상추, 양배추 삶아놓은 거 그거 많이 먹고 마시죠.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뷔페를 강추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10,000원 뷔페가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아갖고요. 10,000원 뷔페가 가는 데마다 있어요. 저 가는 데는 서귀포에 가면 저기 그 토평이라는 동네 가면은 9,000원짜리 뷔페가 있어요. 그 집 가서 이제 먹는 판인데 거기서도 이제 골라 먹으니까요. 위가 일단은 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소류 같은 걸 많이 먹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위는 먹는 대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시고 카레를 많이 잡수시는 것도 좋아요. 위 나쁘신 분들 특별히 폐대장에 있는 분들 우리 김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엔 카레를 많이 잡수세요. 네, 그러니까 카레 여기서 요리해 볼까요? 카레에 뭐뭐 집어넣어요, 권사님? 감자 넣어야죠. 당, 그죠? 양파 넣어야죠. 또 뭐 넣어요? 소고기 넣어요? 당근 넣어요? 당근, 브로콜리 넣어요? 브로콜리. 네. 이거 봐보세요. 이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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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번, 이거 4번. 카레 4번. 이건 위장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말씀이죠. 저거로 그냥 밥, 밥 많이 넣지 말고 카레를 많이 넣어갖고 밥은 그냥 조금만 넣어서 밥을 한 2숟갈만 넣어갖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카레를 아주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사지 아주 자기 당번 때는 카레를 하니까 근데 그 먹으려고 해서 푸다 보면 늘 카레는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카레에다 밥을 부으면 양이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밥은 한 2숟갈 정도 넣고 카레를 한 국자 넣죠. 그래서 카레 먹는 맛으로 카레가 이미 뭐 그 안에는 밀가루 전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3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3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 잡수시는 대신으로 해서 잡수신다고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가 나쁘신 분들, 대장암 걱정되는 분들, 또 대장이 나빠서 혈변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양파를 많이 볶아갖고 그다음에 감자해서 소고기, 당근, 브로콜리 해서 잡수시면 위 나쁜 분들 아주 카레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종옥 선교사님은 카레 일주일에 몇 번 잡숴요?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주식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고, 전 정말요? 한국식으로 해 먹. 내가 한 20 몇 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스리랑카에서 했거든요. 네. 어, 거기서 한 60일 살았는데 매일 카레 먹었어. 왜냐면 현지화해야 한다고. 그것도 숟갈로 못 먹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주워서 먹었어. 현지화해야 한다고. 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카레 안 먹었는데도 한 2달 가면 몸에서 카레 냄새 나더라고. 아이고, 난 정말. 아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참. 네. 아이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어. 자, 그래서 3번 음식을 많이 잡수는 게 위에 좋은데 저는 소고기를 강추하고 찹쌀밥 같은 것들을 강추합니다. 찰밥은 위 나쁜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찰밥에 또 껍질을 벗기면 나쁘다고 하면 현미 찹쌀로 밥을 지어 잡수실 것을 권해드려요. 현미 찹쌀로 구우면 소화도 잘 되고요. 속이 든든해요. 밥을 먹어도 속이 허전하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찹쌀을 밥을 해서 잡수시면 위에 좋고, 그 다음에 아침에 허전하고 빈속 같은 걸 걱정되시는 분들은 찰떡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은가요? 자꾸만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어차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별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실까요? 이 45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잘 아셔야 돼요. 발가락에 자, 발가락이 있으면 말씀이죠. 음, 자, 요쪽으로는요, F1에서부터 여기까지가 F3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N1에서부터 N3까지예요. 그럼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F1에서부터 3까지, N의 1에서부터 3까지 침을 놓으셔야 돼요. 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요거는 2의 45에서 43까지 침 놓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2, 45에서 43까지 침 놓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발가락, 요거는요, 여기는 M32에서 31까지예요. 네 번째 발가락은 M32에서 31까지. 새끼발가락 여기서 여기까지는 I의 39에서부터 I의 38까지예요. 오지는 I의 39에서 I의 38까지예요. 그럼 발가락 다 아프면 어떻게? 발가락 다 아프면 다침 놓는 거예요, 저기에다. 저희 그려진 대로. 그럼 발가락 통증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 앞진기로요. 이 앞진기 있잖아요, 그죠? 앞진기로 이걸 눌러보세요. 만약 여기가 지금 네 번째 발가락 치료하는 데예요. M이니까.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번째 발가락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아파요. 그 다음에 여기 N이잖아요. 그죠? N1에서부터 3까지. 엄지발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분명히 아픈 점이 나타나요. F1에서부터 3까지냐, N1에서부터 3까지냐를 눌러보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서 침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이야기 드리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무릎 아프신 거 2, 38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모든 것을 치료하는데, 위기맥을 치료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요, 여기 식도죠? 음식 잡수시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이장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화장실로 보내게 되는데, 이 윗부분에서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닫혀요, 여기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유문이라고 해요.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닫히게 되면 음식물이 여기서 어느 정도 삭혀지면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추워지거나 뭐 하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빵빵한 거죠. 그래서 가스명수 같은 거 잡수시면 이거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속이 쑥 내려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가스명수가 뭐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트 같은 것들 잡수시면 이제 소화 효소가 돼서 소화가 되고 하는데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열 분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문은 식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음식물을 적게 먹으면요 여기가 닫혀요. 그래서 누워도 이 음식물이 안 들어오는데 저녁에 약주를 많이 하시거나 밥을 많이 잡수시면 배에 압력이 걸리게 되면요 여기가 눌러지면 여기에 음식물이 있는 게 이 위로 기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이 역류했다고 해서 그 우리가 역류성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있던 여기 산 같은 것들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면서 목에 있는 식도를 갈거거나 그다음 기관지를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역류성 역류성 그 인후부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두라고 하는 건 목구멍이라고 목구멍 이건 숨 쉬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식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도, 음식 내려가는 곳, 요거는 숨 쉬는 곳. 그래서 인후두 얘기를 하면 음식 내려가는 데하고 숨구멍 내려가는 데가 그 음식물이 역류되면서 위산이 올려놓아서 다 헐어놓는 걸 그래요. 그래서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 계속 기침 나와. 여러분들이 저기 그 병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녁 음식 많이 먹어서 역류성 인후두염이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잘 치료가 안 돼요. 저녁에 기침 나오고 음성 상하고 해서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류성 인후두염이 있어서 생기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저녁 소식하셔야 되고 저녁에 늦게 진지 드시고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3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안 그럴 경우에는 인후 아주 잘 안 걸려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침을 놓으세요. 어디에 침을 놓으셔야 돼요? 목 부분에 여기에다 닫지 마시고요. A10에다 닫힘을 하시고 2, 45, 45 놓고 그다음에 그 침을 놓으시는데 우리 조카가 아주 역류성 식도염이 저거 해서 제가 그 양배추하고 메스틱이라고 하는 걸 먹였거든요. 근데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역류성 역류성 식도염에는 메스틱하고 양배추 하를 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메스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저기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그 어, 역류성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판매가 될걸요. 한번 찾아볼까요? 메스틱이라는 상품이 메스틱 예,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네요. 나무 진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루도 만들고 환으로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건데 가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건 몇 번째 상품을 권하냐면 음, 잠깐만요. 세상 좋네요. 쇼핑까지 하면서 강의를 하니 음, 얘기는 안 나왔는데 고르질 못하겠네 어느 건지. 예, 일양약품에서 나온 거 원했어요. 이거 일양 위건강 메스틱이라는 거 45g짜리 두 개에 37,000원짜리. 예, 이거 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제 편견인지 몰라도 이제 제약회사 식품부에서 만드는 것이 개인 그냥 건강식품 만드는 데보다 좀 잘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잡수시면 위산역류되고 그다음에 위쓰리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126페이지 보시면 그 위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A10에다 침누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앞봉을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얼굴 상부에다 침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맥에 저거. 예. 자, 호정 선생님 일로 나와 보세요. 뭐하러 나오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침 놓으려고 나와라고 했어요. 자, 손 딱 내미세요. 네, 우리 김호정 선생 손에다 침을 완전 많이 때려 박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잘했어요. 손 한번 줘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자, A의 1번, A의 16번 명치끝, 가운데가 8, 배꼽, 일직선으로 쫙 끄면 위기맥이 그려져요. 아니, 임기맥 그려져요. A12 위장, A18 심포, 그다음에 3, 5, 6, 8, 12. 이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위 오수열은, 예, 이렇게 위 오수열을 그려서 끝에 위로 2개, 밑으로 3개. 그리고 K의 9, F의 4를 침을 놓겠어요. 자, 침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여기를 잡아서 밑으로 탁탁 치면 침 끝이 정렬이 돼요. 여기 붙잡아서 쓰면 나머지가 다 오죠. 그다음에 침관을 하나 집어넣고 뭐 꼭 이 순서로 놓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A에 1에 놓고 A에 16에 놓고 그다음에 8에 놓고 그다음에 12에 놔요. 12는 이제 위가 나쁜 데는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침 놓는데 이걸 다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A 1에서부터 3까지, 그다음에 4에서부터 6까지를 놓는데 A 4, 5, 6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침 넣을 때 기본방 넣을 때 받침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랫배가 뭐 나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드무니까요. 그다음에 A18에 받침해 주는 거죠. 여러 개 침 놔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요? 연습하면 돼요. 이거 빠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5분씩, 하루에 10분씩 한 일주일만 침 넣으면요. 전화 여러분이나 뭐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팔성열 중에 K9, F4 침을 놓고요. 그다음에 2, 45,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39, 40, 39, 38. 위장병은요, 무슨 위장병이든지 이렇게만 침을 놔주면 돼요. 손 이렇게 옆으로 해보세요. 이렇게만 침 넣으면요, 위는 그냥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대로만. 그래서 침 넣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한 20분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저 경우엔 침 꼽아갖고 2시간도 있거든요. 이대로 침을 놔주면 돼요. 자, 이쪽 손도 한번 침을 놔봅시다. 자, 예,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16번, 18번, 18번 다침할게요. 일시 다침. 그 다음에 A3번,
그다음에 K9, F4, E45, 44, 40, 39, 38, 예. 이렇게 침 놓은 거 다 놓은 거예요. 양손 다. 두 손 다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예, 이렇게 놓으면 기본방하고 다 침을 놓은 겁니다. 이 침을 놨으면 마지막 침 놓고 한 20분 정도 더 있다가 침을 빼시면 되겠어요. 고맙어요. 좀 이따 빼요. 그 새 거예요. 새 거니까 버리지 말고 또 쓰시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급체 같은 게 있거든요. 급체라는 건 뭐냐면, 그 음식 먹고 체한 걸 급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집에서 침 넣기는 싫으면은 뭘 하시면 되냐면 급제가 있을 때 따뜻한 꿀물이나 설탕물을 잡수실 걸 강추해요. 그걸 잡수시면 체기가 내려가지만 그러면 바깥에 나갔어. 지금 뭐 식당이나 아니면 여행 중인데 체기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 사이다나 콜라 잡수시면 돼요. 사이다의 단맛이나 콜라의 단맛이 소화를 돕기 때문에 하고 가능한 한 그중에서 제일 좋다면 따뜻한 꿀물도 요즘 그 병으로 파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잡수시는 게 위를 좋게 하는 게 좋죠. 아니면 갈아 만든 배 이런 것들도 소화를 시키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여행지 가고 체기가 있으면 갈아 만든 배 아니면 콜라, 사이다 같은 거 고기 잡수고 나서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한 잔씩 잡수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짐을 놓으시면 좋겠고 멀리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 단 거를 갖고 다니시면 돼요.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또 뭐 당뇨가 있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사탕 같은 걸 입에다 물고 계시면 채기도 덜하고 멀미기도 덜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무슨 그 뭐예요 그 정로안 같은 것도 보냈는데 옛날엔 해외여행 가면 꼭 가져가는 게 정로안이었죠. 왜냐면 설사나면 어떡할 것이냐 해갖고 많이 가져갔는데 물 갈아 잡수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은 정로안 잡수시는 것도 좋고 제가 권하는 거는 감초하고 생강 말린 거하고 갖고 가셔서 그걸 끓여서 차처럼 끓여 잡수시면 그 설사 기운을 치료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호정 선생님 침 놔준 대로 그대로 계속 침을 놓으시면 아주 오랫동안 위가 나쁘신 분들도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위 나쁜 사람들한테 강추하는 거는 쉰다리 만들어 잡수시라고 권해요. 쉰다리는 알코올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 식사를 하셔도 식사 대신 잡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이제 그 큰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그 쉰다리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막걸리 잡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막걸리는 말씀을 드리지만 국순당에서 나온 그 천억 막걸리 그건 술 같지도 않아요. 술 같지도 않고 그냥 음료수 같거든요. 근데 막걸리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산균 천억 막걸리, 천억 유산균 막걸리가 천억 유산균인가 그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많이 비싸요. 막걸리는 한 천 몇백 원 하는데 그건 거의 4천 원 돈이에요 한 병에. 하긴 뭐 막걸리 한 병에 만 원짜리도 없는 거죠. 이제 제 아내 가끔가다 그걸 사서 잡숫게 하면 이건 술 같지도 않아 이건 이건 주스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잔씩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술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100ml 정도 드셔갖고 뭐 취하지도 않아요. 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시면 장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장내 세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막걸리를 잡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변이 좋아져요. 변비도 없어질 뿐 따라 그다음에 흔히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대로 황금색 변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걸리 드시는 분들마다 다 그러는데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드시고 거기에다 올리고당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1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걸 표시해 놓으세요. 급체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 뭘 하시냐면 처음에 급체의 치료 단계 급체가 있을 경우에 첫째 십선열 사혈을 해주십시오.
피를 내주신 다음에 그럼 이 과정에서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화장실 가서. 그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서 막 이런 사람들이 저 침 맞으면 그냥 왁 가서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치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열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침을 놔주세요. 침은 아까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 134페이지대로 침은 페이지 134페이지대로 침을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침 한 20분에서 30분 있다가 뺀 다음에 뜸을 뜨세요. 기본방 뜸. 기본방 뜸을 뜨시면 뜸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뜨세요. 그 다음에 흑설탕물이나 아니면 꿀물을 아주 따뜻하고 달게 그렇게 해서 이 단계로 하시면 당장 좋아져요. 5단계는 A12에 육화봉을 붙여 놓으세요. 그럼 급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기가 있다 그러면 저 단계를 기억을 하셔서 저 방법대로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 저 중에 하나만 하면 어때요? 하나만 해도 효과 있어요. 하나만 해도. 아 귀찮은데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뭘 권해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2번 침 넣는 거 권해드려요. 아니면 기본방 뜸 떠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A12에 육화봉을 붙여놔도 효과가 있어요. 멀미하고 할 때는 저거 붙여놓으셔야 돼요. 애들 같은 경우 자꾸만 토하는 경우에도 우리 성민이가 그렇게 많이 토했어요. 애기 때. 지금 뭐 몸무게가 100kg도 확 떠나가는데 애기 때 별로 체중이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우리 애기는 맨날 여기 많이 붙여놨을 거예요. A12에. 그다음에 왁 하고 토하는 게 이게 편도선이 많이 부어서 그래갖고 제1번 뒤에 앞봉을 많이 붙여놨어. 우리 그 하성민은 저거 앞봉 붙여서 치료를 많이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134페이지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그 명처방이에요. 그 처방이. 거기다 뭐를 추가하라면 제 생각엔 여기다 오수열을 추가하겠어요. 2, 45, 48 요거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 침을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손등만 나와 있지만 양손바닥, 양손등을 놓겠어요. 선생님 침 넘어가고는 다른데? 선생님 기본방 다 놨는데 여기는 기본방 아니라 중초기본방만 놨는데 중초기본방만 들어가면 돼요. 딴 데 앉으면 그 A12에만 다침해도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부 침을 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눈병이에요. 눈병도요. 위가 나쁜 눈병이 있어요. 특별히 다래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에다 침 넣고 그다음에 여기 눈상부에다 침 넣고 그다음에 기본방 놔도 되고 245에다 침을 넣고 A12에다 다 침하고 거기 N18에 다 침 놓은 거를 기억하세요. N18은 간이에요. 왜 거기다 침을 놨느냐? 눈이니까 간이기도 하지만 손바닥에 있어서 N18이 제2상응부, 거기가 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을 놓기도 해요. 그래서 눈병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2에 2, N18 꼭 기억을 하셔서 거기다 같이 작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입, 입이 돌아가거나 입에 문제가 있을 때도 거기다 침을 놓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 침을 여러 개 침을 놓으세요. 그렇게 줄 맞춰서 침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앞진기로 꼭꼭꼭꼭 누르면서 아픈 데가 있으면 침을 이만큼 많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목이 붓거나 갑상선 이상이 있는 분들은 세 번째 손가락 저기다 침을 놓으시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이나 갑상선이 부었을 때 그때는 저대로 침을 놓으시면 돼요. 갑상선 종대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이 부은 사람을 갑상선 종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침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쇄골 아픈 것도 위가 나쁜 거예요. 봐보세요. 동인형 보면 여기 위경을 지나가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위경이 일로 지나가서 가슴 가운데로 와서 배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아파벅지로 해서 무릎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이 선으로 병나는 건 다 위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이상 있는데 침을 넣는데 여기 봐보세요. 다 어디에다 침을 넣냐면 A12에 다침하고 A12에 다침하고 A12에 다침했다는 거예요. 위장에 병이 나면 저기에 전부 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극하시는 위치를 아셔야 돼요. 복부에 병이 있는 거, 장염 같은 거 있는 거 뜸을 꾸준히 드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장염이 개선이 되거든요. 저는요, 20대 때 위가 많이 나빴어요. 위가 많이 나빴고, 특별히 그 뭐죠? 위경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생각하면 무슨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촌놈 열등감. 조금 기분 나쁘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위가 뒤틀려고 견디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침 넣고 하고 나서는 글쎄, 이제는 뭐 위가 탈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치매 효과도 있고, 이제 그 음식을 조절해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나 간에 가장 좋은 거는요, 굽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가혹한 얘기겠지만. 유동식 같은 거 잡수시고 굽는 거예요. 굶으면 아무래도 위가 편안하죠. 간도 편안하고. 그리고, 굶으셔야 돼요. 굶고 적게 잡수시려고 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편히 쉴 이야기를 하죠. 뭐 강철 체력, 강철 체력, 강철 체력 없어요. 저도 지금 뭐, 나이가 이 나이가 됐지만은 그 전만 해도 말씀이죠. 아이고, 하루에 몇 일을 했어요. 어, 강의를 한 8시간 하고 나도 저녁에 집에 와서 책을 몇 시간씩 쓰고 말씀이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은 또 이틀, 3일을 또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 다 하고 환자 다 받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아, 이거 나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어느 때부터냐면 비행기 타기가 싫어지고 비행기 타면 피곤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옛날에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잠이 푹 자니까 오히려 거기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비행기 타는 게 피로더라고요. 아, 이게 다 됐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제 수준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저기 어디에요. 생태숲 같은 데 가면 한라 생태숲 같은 데 가면 한 7시간씩 걷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7시간 쉴 시간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지 그걸 하나 싶어갖고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체력 관리,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음식 관리 같은 걸 잘 하셔야 된다. 많이 잡수시고 일 많이 할 게 아니라 적게 잡수시고 생활을 좀 단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양배추는 집집마다 꼭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죽거리가 뭐하면 양배추를 썰어 놓고 밥에 죽을 끓이세요. 그럼 개밥 같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가끔 냉장고에 보면 이거저거 남는 거 있으면 밥할 때 밥 뚜껑 열고 거기에서 다 집어넣어서 밥하라고 해요. 제 아내가 뭐 이 개밥도 아니고 무슨 밥이냐고 그렇게 그러는데 먹을만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반찬 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조금 조금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가 밥할 때 말씀이죠. 밥물 안 쳐놓는다면 그 안에 다 집어 멸치볶음까지 집어넣어 보세요. 콩장이고 뭐고 다 계란 후라이고 뭐고 다 나물 무친 거 전부 집어넣고 밥 해보세요. 그래서 밥 비벼 먹으면요 한 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야채밥인데 우리 집 야채밥인데 그렇게 먹거든요. 위에도 굉장히 부담이 덜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문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죽 한 그릇하고 찹쌀밥 한 그릇하고 어느 게 소화가 잘 될까요? 찹쌀밥. 예, 맞아요. 찹쌀밥 한 그릇이 확한 견이 소화가 잘 되는 게 죽은 우리 몸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소화 요소를 물붓게 만들어서 안 되는데 찹쌀밥은요 온도만 올라가면 위장에 들어가면요 금방 물로 변해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없는 분들 가운데서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찹쌀밥을 잡수시도록 해요. 그래서 그 어디 유도 선수들은요 걔네들 보약식으로 뭘 먹었냐면 찹쌀 인절미 먹어요. 찹쌀 인절미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해서 저희는 어렸을 때 말씀이죠. 우리 집은 무슨 게 부잣집은 아니었고요. 그냥 떼끼니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집이 됐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찹쌀로 밥을 해서 그 무슨 절구에 대강 빻아갖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밥알이 다 으깨지지도 않고
생밥알도 있고 뭐 이렇게 으깨진 것도 있으면 그걸 옛날에 무슨 전기밥솥이 있나요? 뭐예요? 아름먹에다 이만한 밥통에다 담아놔갖고 제가 어디 뛰어 놀다 오면은 한 숟갈 이렇게 우리 어머니 띄어서 콩고물에 묻혔고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속이 든든하다고.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그 어머니 방에 가면 그거 꺼내갖고 한 주먹씩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나도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그거 하나 뜯어먹는데 했던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위를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뭐 하도 요즘 탄수화물 먹으면 죽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몸에 지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예요? 중성지방 또 HD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데 LDL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줄이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되고요.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밀가루 많이 먹어서 그래요. 떡 많이 먹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중성지방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유, 과자는 왜 그렇게 맛있고, 빵은 왜 그렇게 맛있고, 국수는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국수를 먹는데, 교회 가서 먹죠.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점심에 국수 하는데, 가리지 않고 먹어요. 그래서 김치 많이 집어넣어서, 이번 주도, 아유, 제가 얼마나, 권사님 팀에서들 만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씀이죠. 김치 국수 해갖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끼씩 그렇게 잡수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밥 먹으려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살찐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든 밥은 칼로리 0이라고 어디서 배운 얘기대로 해도 이제 쏙지도 않아. 절대 안 잡수시려고 얘기를 해. 제가 김치찌개를 글쎄 교회에서 한 게 교회에서 밥 한 주에 10수년을 했으니까 말씀이죠. 그 뭐예요. 무진장했거든요. 김치찌개는 제가 이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호정이, 김치찌개 어때요? 정말이죠. 다음 주에 뭐 할까요? 볶음밥은 어땠어? 볶음밥도 맛있지, 그치? 근데 원래 목사님이 아구찜을 잘해? 또 아구찜 좋아해요? 와, 정말? 언제 한번 아구찜도 할게. 그래서 아구찜도 잘하고. 근데 수요일날 제가 이제 밥을 하는데, 아유, 참, 저는 행복해요. 교회 식구들, 또 특별히 청년들 와갖고 밥 먹고 건강해지고 수요 성경 공부해 오고 하는 거, 막 너무 기뻐요. 그게 이제 나눔이고, 아니, 그게, 이 예배만큼은 중요치 않네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라고 하면 그 식사와 서로의 사랑의 환담은 그건 형제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밥 먹고 후에 설탕물을 먹는 게 좋냐,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좋냐? 제 생각에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식전에 설탕물을 잡수시도록 하고 꿀물을 잡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살을 찌고 싶은 분들은 식사 후에 설탕물을 잡수시면 살이 찌게 됩니다. 아무래도 설탕물 먹으면요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수시면 좋고, 살 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살 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는 방법은요 음식을 16대 8 저는 강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살 빼는데 최고의 방법은 16대 8인 것 같아요. 운동하면 살 빠진다? 거짓말이에요. 운동해서 살 빠지려고 하면요 한 60kg씩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서 우리 지방을 소모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먹는 게 우선이에요. 먹는 걸 줄이시고 운동을 하시면 체력이 좋아지면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요. 우리 집안은 유전자가 살찌는 유전자인지 말씀이죠. 우리 딸도 에스터가 한 165 정도 되는데 옛날에 50kg가 안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디에요? 직장 갔더니 거기서 스트레스 풀리니까 저녁마다 퇴근하면서 퍼먹으니까 요즘 애 낳는데도 낳고 나서도 살이 안 빠져요. 아유, 그래서 이제 복지 가려고 하면 이제 좀 살을 좀 빼야 될 건데 이제 완전히 아줌마가 돼갖고 말씀이죠. 웃겨 죽겠어요. 내가 걔랑 얘기를 하면요. 딸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자, 위가 좋아야 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려는 방법은 가장적인 이상 방법은 저는 16대 8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 빼는 방법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위고비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전 긍정적이에요. 내 주변에 위고비 맞아서 다 효과들 봤대. 살 빼는 거. 서울에서 막 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여무섭 원장님이 아파요. 요즘 아파갖고 교통사고 나서 많이 아픈 상황이라서 아이고 정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걱정할 만큼 아파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번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위고비 잡수신다고 처방해 달라고 하니까 다들 웃으면서 했었는데 많이 아파요.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아이고 자 복직근 입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아픈 거, 위 아픈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위 아프니까 어디에다 침을 놨나 한번 봐보시죠. ACB에 다침을 했어요. 왜냐면 위장병이니까 무릎 아픈 것도. 그리고 E38을 눌러서 아픈 데에다 다침을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무릎 아프면 위를 다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면 어디에 다침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방광이니까 A3 다침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오금 아프면 오금에 해당되는 I33에도 침을 놔야 되겠지만 반드시 A3에 다침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모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면은요 M26이거든요. 이 쓸개예요. M26에는 상부에 있기 때문에 다침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또 침을 놔야 되는 게 N17에 침을 놔야 돼요. 왜냐면 기모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모열. 뭐야. 기모열은 해당 경맥의 질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무릎이 위지만 위에만 침을 놓는 게 아니라 A12에 다침한 걸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 공부하는데 무릎 아프고 무릎 위 아프고 전부 A12에 다침이에요. A12 다침, A12 다침. 위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앞 정강이가 아플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침을 놓고 A12에 다치면 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침을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도 해야죠. 선생님 여기 상부에는 침 안 넣고 A12에 침을 놓으면 이거 가지고도 이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좋아져요. 위장만 좋아지면 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기본방 뜸을 뜨면서 12기모에게 계속 뜸을 뜬다. 그리고 침을 놔준다. 그러면 만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글쎄 그렇게 만병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듯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만병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기본방 뜸 뜨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 뜸 떴어요 아줌마? 잘하셨어요. 그래서 뜸을 계속 떠요. 제가 처음에는 뜸 뜨는 거 잘 안 하시고 하다가 사무실 나오면은 계속 뜸을 떠요. 왜 뜨냐고 얘기를 하면 뜸 뜨면 기분이 좋대요. 몸도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뜸을 아주 꼭 떠요. 사무실 일부러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뜸 뜨러 나오는 것 같아요. 뜸 뜨면 그냥 몸이 제주도 말로 개운하다는 말을 화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한 소리가 몸이 화끈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뜸을 많이 뜨세요. 한세용 목사님 요즘 뜸 뜨세요? 이삿짐 와갖고 아직 짐을 못 풀어서 그 옹구뜸은 못하고 예. 냄새 많이 나는 뜸 몸에다 붙이는 하는 거 좀 하고 있어요. 아니, 냄새가 좀 이사는 뭐 포장 이사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 옮긴 거예요? 박스 옮겼는데 네. 박스 이렇게 옮길 박스 안에 때 있어서. 네, 겉에다가 이렇게 매치해 있었던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캄보디아 애들이 그걸 안 해줘갖고 네. 아유 이거 열어서 지금 뜯고 하는데 너무 기진맥진하네. 어디는지 아이고. 모르니까 여느냐고. 어떡하죠? 네, 그래서 뜸을 옹구뜸 좀 아직 하셔야 못 돼요. 해봤고요. 그냥 네. 종로 육관도 어디서 파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네. 연기가 너무 많이 나네. 그죠. 쑥에 따라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원래 저는, 작은 뜸이 다 써갖고 네. 그 자운기에 쓰는 뜸을 넣었더니 냄새가 네. 너무 심하네요. 예. 자, 그러면 위가 나쁘신 분들이 여기에다 직접 뜸뜨면 어떨까요? 무릎 아픈 사람들이.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옹구기로 뜸을 뜨셔도 좋고, 알뜸, 수지뜸을 가지고 여기에다 뜸을 붙여갖고 뜨세요. 박종옥 선교사님, 현지에서는 여기에다 직접 뜸 떠줘도 돼요. 아, 근데 조금 겁이 나서 그거는 아니, 못하고, 괜찮아요. 생기는 게 최고의 부작용이 물집이야. 아, 물집인데 완전 효과가 있어요. 빠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한테 핀셋을 줘. 그래서 뜨거우면 들었다 놨다 하라고. 그리고 미리 얘기해요. 뻘겋게 되고 물집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 일주일이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뜸을 뜨게 해주세요. 어른들은요, 직접 여기다 뜸을 떠요. 제주도 할머니들도.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여기도 뜨고 여기다 뜨셔도 좋다. 그 다음에 여기 해계열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계. 계자는 계곡이라는 계자고 해자는 푼다는 뜻이에요. 위장에 병들이 뭉쳐져 있을 때 여기를 자극하면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혈의 해계열인데, 해계열은 특별히 위경상 뭉쳐진대, 가슴이 뭉쳐졌다든가 배가 뭉쳐졌다든가, 이때 해계열에 꾸준히 뜸을 뜨면 몸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가슴에 암은 아닌데 뭉쳐진 것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해계열에서 효과가 있죠. 그리고 거기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해계열이 집신을 신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뭐 풀고 묶는 끈이기 때문에 해계열이라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몸에 뭉쳐진 걸 풀어주는 열로 해계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가 되냐면 이 42혈이고, 그 다음에 이 또한 여기 아팠을 때 A12에다 뜸을 뜬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위장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가 아프면 여기가 다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여기 아픈 것도 위장병으로 생각을 해서 이 45에서 43까지 찜을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료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 A12에다 다침을 했어요.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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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2에 다 다침한 건 위경맥에, A12, A12에 다 다침한 건 위경맥에 병이 있을 때 이선상으로 병이 나고, 그 병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거는 위를 고쳐주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냉? 된다고요? 네, 내일은 이제 당뇨병 얘기 좀 할게요. 살찌고 살 빠지는 거, 오늘, 내일 그 살찌고 살 빠지는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뇨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는요, 내일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잎하고 베르베린 먹었더니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당뇨 영양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그네슘 같은 것도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데, 마그네슘은 저녁에 잡수셔야 돼요. 오전에 잡수시면 졸려. 저녁에 잡수시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증이 있대요. 몸 떨림 같은 경우 당뇨 있는 분들도 좋고 하니까 마그네슘 같은 것도 구분해서 잡수시면 돼요. 내일 뭐 종합 비타민 이야기, 뭐 당뇨에 뭐 잡수시는 영양제들, 이런 것들 좀 강의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당뇨 이야기만 듣고 당뇨 치료를 해서 당뇨가 많이 좋아진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위가 나쁘면 당뇨 걸린다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위하고 당뇨하고 췌장하고 비췌장이 음양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중점으로 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침 맞아야 할 거, 음식 조심해야 될 거, 무엇 먹어야 될 거, 이런 거에서 살찌고 살 빠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내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